안녕하십니까, 호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리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인데 대해서 잠깐 첫 번째, 금리란 과연 무엇인가? 잠시 적겠습니다. 쉽습니다. 금리는 대가입니다. 무슨 대가냐? 남의 것을 빌려오는 걸로 대신 주는 대가입니다. 자, 남의 것을 내가 빌려왔습니다. 이거 나라고 하죠. 상대방입니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줘야 되겠죠. 이 주는 방식, 대가의 방식이라 합시다. 그 방식으로 금리를 하는데 주로 이제 금리가 측정이 돼서 되면 저희가 이제 주는 걸 주로 이 돈으로 주죠. 이걸 이자라고 합니다. 뭐 물건으로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자는 돈으로 나가니까 돈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금리란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내가 상대방에게 남의 것을 빌려올 때 그 빌려온 거를 대신 주는 방법을 금리라고 하는데, 금리를 주는 방식 중에 이제 돈을 주겠죠. 그걸 이자라고 합니다. 돌려주는 방식이죠. 금리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은행에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남의 거 빌렸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금리 얼마로 하겠다, 뭐 한 3%로 하겠다. 그런 그 3%에 해당하는 걸 돈으로 달라 했기 때문에 전 돈으로 주는 겁니다. 시기와 기간을 정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란 그러면은 대가의 방식인데 도대체 어떻게 측정되는가?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의 측정 방식. 측정 방식은 바로 위험입니다. 위험. 내가 이 돈을 빌려줬을 때 떼먹힐 위험. 돈 100만 원 빌려줬는데 저 자식이 도망갈 위험. 유식한 말로 영어로 하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금리의 측정 방식은 위험인데, 자,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돈을 빌릴 때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제 담보라고 합니다. 담보. 뭘로 내가 너를 믿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위험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를 모르죠. 그런데 빌려준다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이 100만 원이 있으면 무조건 도박을 하러 갈 겁니다. 도박하러 가요. 도박도 돈 먹고 돈 먹기를 할 겁니다. 네, 좀 위험한 거. 하지만 빨리 벌 수 있는 거. 네, 그거 할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좀 허름하게 갔나 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험하다고 딱 생각하고 저에게 금리 30%를 말했습니다. 30%. 와, 엄청나십니다. 사업 잘하시네요. 금리가 30%. 와, 그러면은 100만 원 빌리면 제가 1년 이자로 30만 원. 5,000원. 대충 3만 원 합시다. 100만 원 빌려서 이제 매달 제가 3만 원 줄 겁니다. 그래서 금리 30%를 빌렸는데 제가 도박하러 간다 그랬죠.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한 걸 여러분들은 그 딱 관심법으로 보고 30%를 딱 먹였어요.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100만 원 빌려갔죠. 자, 바로 뛰갑니다. 도박장. 자, 첫 달이 됐습니다. 첫 달에 제가 3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첫 달은 안 잃었어요. 그래도 돈은 좀 남았습니다.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이제 듣기면 바로 갚아라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97만 원 남았습니다. 첫 달. 그러니까 두 번째 달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6만 원을 이제 줬습니다. 자, 여러분은 100만 원을 빌려주고 6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제가 두 달째 돈 다 날렸어요. 날랐습니다. 제가 날랐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제가 엄청 위험하다고 해서 금리를 30% 해가지고 누가 보면 엄청나게 큰 성공이죠. 100만 원 빌렸는데 30%.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먹고 날랐습니다. 먹고 날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만 원 투자했는데 6만 원 버셨어요. 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94만 원. 94% 폭락. 94% 폭락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금리를 많이 측정하셨는데 94% 폭락. 그 두 달 만에 돈 94만 원 날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담보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도망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저의 전 재산, 오토바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뭐 팔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셨는데 제가 이거 훔쳐가지고 다시 타고 도망갔어요. 오토바이를. 여러분들은 이 담보도 잃고 돈도 94만 원 잃으셨습니다. 네. 금리는 바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돈으로 돌려주는 이런 이자를 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금리를 측정하는 방식은 바로 위험입니다. 내가 위험해 보이면 담보를 걸든 뭘 하든 아니면은 금리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1금융권이 아닌 더 밑에 저축은행이라든지 산화머니라든지 그 무도사 이게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금리가 굉장히 비싸지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떼먹는 사람이 한 명이겠습니까? 제 친구도 지금 같이 도망가 뒷자리 탑니다. 뒷자리 200만 원 빌렸어요. 같이 타고 도망갔어요. 원래는 아무리 이 돈을 벌고 싶다 하시더라도 위험한 사람한테는 돈을 원래 안 빌려주는 겁니다. 안 빌려줘야 됩니다. 근데 빌려주면 어떡합니까? 금리를 높게 측정하고 담보를 잡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를 받고 직장이 있다면 직장 찾아가고 그렇죠. 뭐든 정보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런 걸 전부 다 그냥 인적 담보든 뭐든 다 담보로 칩니다. 이렇게 해서 날라버리면 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중위권, 중금리라 하죠. 그런 이제 이금융권이나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위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금리의 가장 첫 번째인데 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는 위험이다. 위험을 측정하는 방식인데 아무리 금리를 높게 해도 도망가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다.